일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62% 상승 마감했죠. 자, 저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1600포인트 이 저점을 찍고 사흘 연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요. 금요일 새벽도 기술적 반등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죠. 자, 나스닥이 11,600포인트 3.34%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26% 이렇게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03%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원래 미국 나스닥 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이 2400포인트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더 빼버렸다는 거죠. 자,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양이틀간 코스닥이 4% 이상 이렇게 빠진 건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이렇게 유발시킨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바둑처럼 복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코스피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2400포인트 지점에서 금융투자가 거의 이틀 동안 1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선물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런 2400포인트 지점 부근에서 제법 많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인들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에서 100포인트 더 뺐다라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 개인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 그건 지수 저점이 가까워 왔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2차전지 소재주 섹터가 지난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종합주가지수 저점을 이렇게 웬만큼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얘네들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12,200포인트 이 자리에 오면 또 매물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의 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이렇게 하향 조정을 받을지 그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보다 이렇게 반등의 시간이 조금 늦었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기술적 저점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다음 주에는 20일 이동 평균선 2500선 이런 자리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락장 2300포인트 초반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2500포인트 이런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 해주시는 전략 써주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지수 반등 나오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였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낙폭이 가장 심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네이버 카카오가 제법 큰 상승을 해주었고요. 조금 지수의 반등폭보다 이렇게 덜 상승했던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반도체 관련 섹터는 이번에 낙폭이 과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상승의 폭이 작았고요. 하지만 이런 애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상승의 폭도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CB 관련주들도 상승의 폭은 제법 컸습니다. 대덕전자 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심텍도 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3300포인트 초반에 한 종목을
원타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택이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런 수급주들은 이렇게 낙폭을 계속 하다가 이런 샛별형의 차트를 만들 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저점일 가능성도 많고요. 그 다음날 조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낙폭이 굉장히 심했던 코스닥,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대부분 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대 매매가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많이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2차전지 소재주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9% 하락한 걸 그대로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고요. 코스모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 기간 중에도 기간의 매수세가 좋았다는 거죠.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다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이렇게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길 바랐는데요. 이번 하락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와중에서는 이렇게 그다지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주 이런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름대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섹터를 찾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한 섹터는 이 태양광 관련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미국 나스닥의 분위기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수급 형태를 보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몇 번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저점의 신호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걸 한 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성공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